아, 오늘 그러면은 저기 강의하다가 사고 난 거는 뭐야? 강의하다가 사고 난 거는 뭐야? 자, 나중에 전화 안 돼요. 자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그 벽으로 넘어갑니다. 상관입니다. 상관. 예, 많이 기다리셨죠? 상관. 자, 일단은 상관을 처음 하는 거니까 격을 찾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이 자평진전은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격국의 성패를 찾기 위한 겁니다. 격국을 찾고 격국이 성했는지 격국이 패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십성을 가지고 합니다. 십성을 가지고 합니다. 무조건. 십성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십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희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십성을 가지고 희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격국의 성패를 결국 찾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십성을 두 가지로 나누죠. 선자와 불선자로 나눕니다. 불선자. 이게 격국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선자냐 불선자냐. 선자를 가지고 격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생을 해줘야 되고 기운을 보태줘야 되고 격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리고 그 격을 보호를 해줘야 되죠. 보호를 해야 됩니다. 불선자를 가지고 격을 이룰 때는 불선자는 불선하는 거잖아요. 불선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제복을 해줘야 됩니다. 제복. 제복을 한다는 얘기는 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극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기운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화가 화. 화는 이제 다른 말로 설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얘는 상생을 하고 얘는 극을 해주고 얘는 생을 해주고 얘는 극을 해주고 그런데 보호하는 거하고 화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이게 기운을 빼면서 보호하는 거고 얘는 기운을 그냥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역할이 얘가 기운을 그냥 빼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기운을 빼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관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 관을 살처럼 치는 그 십성이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불선자에 속합니다. 얘는. 불선자에 속하죠. 불선자에 속하니까는 이거를 역용을 하고 격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처럼 제복을 하거나 또는 기운을 빼가지고 격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상관은 반드시 그래야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제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을 제복하는 게 뭐예요? 상관을 극하는 게 뭡니까? 인수죠. 그래서 이 상관격에서는 첫 번째 인수가 나와가지고 인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패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패인해가지고 제복을 하는 겁니다. 패인해가지고 제복을 하면은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관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운을 빼줘야 되잖아요. 기운을 빼. 상관에서 기운을 빼면은 상관이 생을 해줘야 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상관이 생을 하면은 재가 나오죠. 그래서 생재해서 상관의 힘을 빼주는 거예요. 화상해가지고 상관의 힘을 빼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상관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있다가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상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상관이 왜 쉽지가 않냐면, 이게 불선자라고 했는데 불선자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이죠. 칠살이죠. 칠살은 완벽하게 제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애는 불선자이긴 한데 그 제복을 그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복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관 자체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복을 하는 게 인수를 가지고 제복을 하는데, 인수를 가지고 상관을 세게 제복을 하면은 격이 깨져 버립니다. 살짝만 약하게만 제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자, 상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게,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부터 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 격국이 성격되는 형태로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 상관이 생재하는 겁니다. 상관이 생재한다는 것은 상관격이죠. 상관이 격이 재를 만나가지고 힘을 빼면서 격을 이루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쓰면 되겠죠. 상관이 태인하는 겁니다. 인수가 나오는 것을 되게 앞에다 태를 갖다 붙여요. 태인 해가지고 상관이 인수를 만나게 되면은 격이 성격이 되는데, 이때는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이 무슨 조건? 조건이 있는데, 상관이 인수한테 제복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상관이 인수한테 제복을 당하더라도 완전히 깨지지 않을 정도의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상관이 왕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상관이 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인수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거는 유근하면 된다 했다고요. 유근하면 된다. 왜 유근하면 되지? 인수는 기본적으로 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천간에 나오면 인수의 역할은 두 가지.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를 무조건 생하게 돼. 인수유는 나한테 기본적으로 나한테 기운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다고. 인수는. 그러고 나서 상관을 극제를 해야 되거든요. 극제를 해야 되는 게 상관을 극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관을 극제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는 인수 자체도 나름대로 힘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라고요. 인수가 너무 약하게 하면은 이걸 다 감당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인수도 유근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 인수가 극을 하고 있는 상관 자체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다 파생돼 나오는 거, 직접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상관하고 상관이 살을 만나도, 둘 다 이제 흉신이긴 하지만 상관이 대살, 상관이 살을 만나면은 살을 상관이 어떻게 합니까? 극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역할이 되어주는 거예요. 식신이 살을 만났을 때 격을 이루듯이 똑같이 상관도 살을 만나면은 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고, 이때 조건은 뭐냐면은 상관이 살을 만나서 격을 이룰 때 조건은 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재가 있어서는, 재가 일단 나오게 되면 상관의 힘을 빼서 살에다 기운을 넣어주잖아요. 상관과 살 사이에 끼어있는 게 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를 이렇게 유통을 시켜서 살의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재가 한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식신을 배울 때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죠.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가 나오면, 상관이 살을 가지고 격을 이룰 때 재가 나오면 격은 깨진다.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이 비슷한데 상관이 뭘 같이 쓰냐면은 살을 쓰고 인을 같이 쓰는 겁니다. 상관이 살과 인을 같이 써.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상관이 살을 쓰는데 일주가 힘이 약해. 그래서 인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살도 내 기운을 빼는 거고 상관도 내 기운을 빼는 거야. 그러면 일간이 굉장히 힘들겠죠. 일간이 약하면은 이것도 격이 깨지는 거예요. 이때 인수를 써가지고 일간의 기운을 보태준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 살, 인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건은 일단은 인수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상관이 인수를 써서 폐인을 해가지고 격을 이루고 있는데 살이 왔어요. 살이 인수에다 힘을 보태주잖아. 그러면 인수가 더 강해지죠. 상관은 더 힘을 약해질 거라고요. 근데 살이 왔는데 살 자체는 여기다 힘을 보태주는 거 말고 살 자체의 흉의가 나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살이 왔을 때 상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은 극제를 당한 상태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오더라도 살이 흉은 나타나지 않아. 대신에 살은 인수를 생겨주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상관을 더 세게 치겠죠. 그래서 이때의 조건은 뭐냐면은 그래서 상관은 힘이 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관은 그래서 힘이 더 있어줘야 되고 이때 플러스 이 나 자체도 좀 약한 게 좋다고요. 신주도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약한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인수 자체가 이게 살의 기운을 받아서 힘이 센 인수가 상관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무 세게 치잖아요. 인수가 나도 생을 하면서 이쪽에도 힘을 보태주게끔 하는 게 돼야지 이게 구색이 맞는 힘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관격이 이루는 거라. 이건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깨지는 경우를 보자. 상관이 어떨 때 깨지느냐? 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폐라고 하는 건데 상관격이 폐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자, 상관이 생제를 했어. 격을 이루었는데 상관이 생제를 했는데 뭐가 나오면 격이 깨질 것 같아요? 살이 나오면 바로 깨집니다. 생제를 해서 재에다가 기운을 보태줬어요. 그런데 살이 나와. 그러면은 재가 살을 더 기운을 세게 해주니까 상관이 극을 못해요. 재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은 바로 깨져버립니다. 상관 생제에서 격을 이뤘는데 살이 나오면 격이 바로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 폐인을 했어요. 그러면 상관 폐인으로 격을 이뤘는데 그런데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약해. 상관이 약하고 다음에 신이 일주가 왕의 힘이 세. 힘이 세니까 인수가 와가지고 일주가 힘이 세니까 일주를 생해줄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러면 인수가 상관을 극제하는데 자기 온 힘을 쓸 거라고. 그런데 상관이 약해. 그러면 상관을 너무 세게 극을 한단 말이죠. 상관을 이렇게 세게 극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격이 깨지는 거예요. 다음에 또 상관으로 격이 깨지는 것은 당연히 상관으로 격이 깨지는 것은 상관은 관을 깨기 때문에 상관인 거예요. 상관이 뭘 본다? 관을 본다. 상관이 관을 보면 격은 깨진다. 이 상관이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깨진다. 단 예외가 있어요. 금수상관만 빼고. 금수상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금수상관. 금수는 금이 이렇게 수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면 수가 상관이라는 거지.
수가 상관이라는 거죠. 주인공인 누구? 주인공은 금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성으로 보면은 일간이 금이고 월지가 수라는 거예요. 수. 이 수는 뭐예요? 겨울. 그러니까 겨울의 금이 금수상관이라고 하는 겨울의 동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금이 관을 볼 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깨진다. 동금이 관을 본다. 관이 뭐죠? 금의 관은 뭡니까? 금을 치는 거. 금을 극하는 거. 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후가 끼어드는 거예요. 조후. 동금에 필요한 게 화라고요. 화가 나오면은 얘는 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조후 때문에. 이때는 이제 격이 산 거고, 어쨌거나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관이 경관하면은 무조건 격이 깨집니다. 자, 우리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관 대살은 좋은 거고 상관 경관은 지금 나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살과 관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살은 상관이 합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상관이 살을 극제를 해주니까 좋죠. 살은 극제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불선자니까. 그리고 관은 선자니까는 보호하고 힘을 보태주고 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치니까. 예. 예, 상관은 그래서 살을 극제를 해주니까 좋은 거고, 관은 상관이 극제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관은 그 극제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중유패가 있는데, 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깨진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상관이 생기를 했어. 격을 이뤘죠. 상관이 생기를 해서 격을 이룬 것 같았는데, 이때 뭐 살을 만나면 깨진다는 것은 배웠으니까 이 재가 합을 해. 그래서 재가 합을 당해. 봉합이겠죠. 재를 합하는 것을 만나서 재가 사라져버려. 합을 한다는 얘기는 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재가 합을 당해서 사라진 경우에는 격이 바로 깨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폐인해가지고 격을 이뤘는데 인수가 역시 여기는 이제 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수가 깨진다는 거죠. 인수로 격을 이루었는데 인수 자체가 상하게 돼요. 인수를 깨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나면 인수를 깨잖아요. 그런 것을 만나게 돼서 격을 이루는 얘네들이 이렇게 상하게 되면은, 이 격을 이루는 게 재가 와서 격을 이뤘잖아요. 이것도 폐인하면은 인수가 와서 격을 이룬 거예요. 격을 이룬 얘네들이 이렇게 상하게 되면은 격이 깨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반대로 패한 것 같은데 격이 이제 깨진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격이 이제 성격이 된 걸로 이제 보이는 게 이런 경우에 한번 보죠. 상관이 생제를 했어. 그러면은 격이 성격이 됐죠. 인데 살이 나왔어. 투살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격이 깨졌다고 했죠. 격이 깨졌죠. 여기까지 격을 이뤘는데 얘가 나와서 격을 깼어요. 그러면 이 살을 뭐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그래. 병이라고 한다고. 격을 깨는 걸 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다시 살리려면 병을 제거해야 돼. 약이 나오던가.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살이 뭘 만났어? 합을 만났어요. 살봉합. 살을 어떻든 겁재가 제거를 하든 살을 합하는 게 다른 상관이 살을 합하게 되면은 살 자체가 제거되잖아요. 병을 만났는데 병이 제거됐어. 그러면 격국이 살아납니다. 병에서 일종의 약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격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쭉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상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할 겁니다.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일단은 조금 시작을 해보죠. 이제까지 복습한 겁니다. 상관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복습을 한 거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시작을 해보죠. 책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상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 길신이라고 했어요. 수비 비록 길신은 아니나 길신 조에는 아니나 비록 아니나 실제로는 뭐가 된다? 수기가 된다. 떼어난 게 된다. 그러니까 상관은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선자인데 불선자니까는 자, 길씨는 아니잖아요. 불선자니까 길씨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숙이다. 상관이라고 하는 뭡니까? 내 기운을 음량이 다르잖아요. 일간하고 음량이 다르는 게 상관이잖아요. 그 일간이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일간이 상관한테 기운을 쏟겠죠. 음량이 다르죠. 그러면 기운을 적게 쏟겠습니까? 많이 쏟겠습니까? 많이 쏟아요. 유정하니까 기운을 많이 뺍니다. 그래서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빼는 거예요. 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빼는 거예요. 같은 설기의 신이지만 일간이 기운을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일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운을 빼서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수기는 뭔가 하는 게 드러나야지 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문인학사 글을 쓰는 사람이나 학자들이나 문인학사가 이 상관격에 많다는 거예요. 문인학사가 이 상관격에 다어 상관 이랬잖아요. 상관격 안에 많다 그랬어요. 상관격 안에 많다. 문인학사가 상관격에 많다. 그 수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문인학사가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상관 중에서 하목이면은 여름의 목이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목이에요.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생화. 그렇죠. 여름의 목은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간이 이렇게 목이 오고 월지가 이게 화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여름의 목은 하목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일간이 목이고 그 월지가 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름의 목, 하목이에요. 하목은 목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는 이 화는 더 커지려고 한다. 더 뜨거워지려고 한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조우상으로? 수가 필요해요. 조우상으로. 그래서 하목이 견수를 하는 거. 이거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이 뭘 만난 거예요? 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인수를 받다는 얘기죠. 상관 폐인이 되겠죠. 상관 폐인. 그 다음에 동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금이죠. 동은 계절이 월지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금이 수를 생하니까 수는 더욱더 차가워지죠. 뭐가 필요해요? 그건 화가 필요합니다. 견화. 이건 무슨 격이에요? 관이나 살이 되겠죠. 네. 관이나 살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용관을 하거나 상관이 대사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하목이 수를 보거나 동금이 화를 보는 이것은 수지 맞다. 네.
우술하게 했어요. 이름 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상관격 중에서 하목이 견수를 보는 것, 동금이 견화를 보는 것은 이거는 조후와 관련된 거예요. 조후와 관련된 거. 조후가 같이 끼어 들어가죠. 이거는 상관 태인하에서 격을 이뤘는데도 조후가 들어갔고요. 동금이 화를 본다. 이거는 상관 대사를 했는데 격을 이뤘어. 격을 이뤘는데도 또 조후가 같이 들어가 주잖아요. 이러니까는 이게 격을 이룬 것에 덧붙여서 조후까지 같이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 격을. 그러니까 격을 이룬 글자가 수인데 수가 격도 이루어주고 조후까지 해결을 해줘. 이 동금은 격을 이룬 게 화인데 화가 격도 성격으로 해주고 조후까지 해결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국 자체가 수지우수 더욱 뛰어나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책에서는 그 수기가 기수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100배. 이게 우자인데? 네? 우자 아닌가? 그렇죠? 제가 더욱 뛰어나다. 똑같아. 네. 하여튼 자, 더욱 뛰어나다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뭐 사실 같은 글자가 없나 보다. 또 하나, 자, 상관의 특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상관은 격국이 이 상관격이 격국이 타격에 비해서 타격 다른 격에 비해서 많아. 격국이 형태가 많다고요. 상관으로 격을 이루는 형태가 다른 격에 비해서 많고 변화 자체도 더욱 많다. 많이 있다. 변화도 많다. 개수도 많고 변화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상관격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를 조사를 해야 되고 상관격이 나올 때는 기후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기 강약 그 강약을 따져봐야 되고 계량을 해야 되고 다음에 심기 희기를 살펴봐야 되고 다음에 그 다음 나오죠. 관기 순잡도 또 봐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순잡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다. 미묘하다 또는 정미롭다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미묘하다. 미묘해서 불가집했어요.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이게 이 모양이야. 이게 이러면은 뭐 이건 성격이야, 패격이야. 단순히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아라. 다양한 것을 봐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관격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해하다. 지금 뭐야? 뭐 도대체 뭐 미지 미지, 우미 우미. 미지, 우미.
그러니까 상관격이 되게 미묘하다는 얘기예요. 보기가 어렵다. 굉장히 많은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자, 어렵다. 어렵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관격의 하나하나의 패턴을 찾아보기로 하시죠. 아까 복습한데 대부분이 나왔으니까 일단 모양은 아실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1번.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상관용제입니다. 상관이 격을 이루는데 제를 가지고 격을 이루어요. 뭐 생제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용제 또는 상관생제 관련 없습니다. 자, 상관이 제를 만나서 격을 이루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뜻이 관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개 관한테는 좋지 않아요. 분리어관이라고 했어요. 관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주를 보는 게 격국의 성패를 봐서 결국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귀하냐, 천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귀를 상징하는 게 관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관을 직접적으로 상관이 끼니까는 상관이 안 좋은 거죠, 원래는. 그래서 상관이 불선자에 속하는 거예요. 관이 끼니까. 이렇게 관에는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이게 흉한게 되는 거죠. 상관이. 하지만 상관이 생제를 하게 되면은 상관이 이 제를 만나가지고 생제를 하게 되면은 상관이 뭘로 바뀌냐면은 상관 자체가 생제를 한다는 건 생제 자체를 생제 자체는 관을 생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생관지 구랍니다. 관을 생하는 도구가 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관지구를 다시 생하는 게 되죠. 그래서 흉병질이 된다. 그래서 전흉위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흉기 불을 전이죠. 이 흉이 바뀌어갖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원래 관한테는 안 좋은데 상관 생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관을 생하는 도구인 제를 생해주니까 상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는 이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용제 또는 상관생제가 격을 이루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조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첫 번째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냐? 신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해하시죠. 이제는 신강.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관이 기운을 또 누구한테 빼요? 쟤한테 빼죠. 기운을 하나 더 빼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생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신강해야 된다. 내가 약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가 유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제가 유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유근을 해야 되죠? 이 제를 가지고 격을 이뤘다는 얘기는 제가 천간에 올라왔다는 뜻이죠. 천간에 항상 있는 게 뭐죠? 일간이 있어요. 일간이 있죠? 일간은 항상 제를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극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깨지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하려면은 그 일간의 극을 견뎌낼 정도의 체력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근하다라고 하는 건 유근하다. 쟤는 그래서 유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귀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편이 귀격이라고 했어요. 귀격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상관용제 또는 상관생제가 격을 이룰 때의 조건은 일간에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 유근을 하는 정도의 여기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로 뭐냐면은 사춘방의 명이 나와 있는 한번 보시죠. 자, 이모년
비유월. 그다음에 신미일. 아니다. 무오일. 경신시. 자, 무일주입니다. 무일주고, 자, 월은 유예요. 유는 금밖에 없어요, 그죠? 금밖에 없고, 이거하고 음량이 다르죠. 음량이 다르니까, 또 토생금하니까 뭐죠? 결국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상관격이 되는데, 우리 예전에 배운 걸로 이게 유에서 경이 올라왔죠. 식신으로 올라온 거예요. 식신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를 자체를 식신격이라고 사실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 월지를 가지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죠. 이게 십성이 월지에 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달라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선, 이쪽이 십성이 재다. 재인 경우에는 음량을 구분하지 않죠. 재인 경우는 음량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음에 인수다. 인수격이다 할 때도 음량을 구분하지 않아요. 음량을 완전하게 구분했던 게 뭐냐면은 관과 살인 경우에는 음량을 완전하게 구분을 합니다. 월지가. 그리고 그래서 정관격과 살격으로 나눠지죠. 또한 여기가 살이고 이쪽으로 살이 올라왔느냐, 이게 살이고 관이 올라왔느냐, 이때 관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관하고 살하고 섞였다고 얘기를 해. 그거는 관과 살의 관계에서 그래. 재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인수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식신이나 상관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안 하는데, 단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식신격에서 얘가 식신이었는데 상관으로 올라와서 격을 이루면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떻다고 했어요? 인성이 그렇지, 강하다고 했어요. 요 강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성질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빼놓고는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상관격으로 보자는 거죠.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이고, 제가 이렇게 떴어요. 제가 올라갔죠? 좀 무토의 수는 제잖아요. 무토가 극이라고 했으니까. 토국사니까 제입니다. 그래서 상관용제, 상관생제로 격을 이룬 건데, 이걸 좀 따져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조건에 맞느냐? 일간이 힘이 있느냐? 일간이 비록 월지의 뿌리를 박지 않았지만은 바로 아래 오가 있고 여기 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일간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상관 자체도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와서 상관도 힘이 세요. 제법 세요. 천간으로 월지가 드러나면은 얘는 힘이 센 거예요. 드러나고, 그리고 제가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뿌리를 완전히 잘 가지고 있죠. 여기에 신금의 임수가 뿌리를 완전히 가지고 있죠. 신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신사에는 무토부터 시작을 하죠. 무토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그 정기가 경금이고 중기는 신자진 수국을 하는 거니까는 그 양의 글자니까는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무인경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뿌리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죠. 그래서 인수, 제가 유근하고 이래서 격을 완전히 이룬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뭐 이 일간이 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이게 아주 귀했을 사람의 사주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아주 이 겁재가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귀한 상관을 이용해서 격을 이룰 때, 상관으로 가지고 상관격에서 격을 이룰 때는 이 겁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그만큼 힘을 많이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있는 게 상관을 쓸 때는 겁재가 같이 있어주는 게 일간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이 겁재가 같이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관용제로 격을 완전하게 이룬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관용제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관용제예요. 자, 두 번째 상관용제를 한번 보죠. 상관용제 두 번째 케이스. 여기는 이제 조건이 붙어요. 상관용제 중에 어떤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상관용제인데 제목을 제가 화상위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화상위제. 이게 뭔 뜻인지는 한번 같이 보시죠. 화상위제 하면은 아주 대위숙이다. 아주 빼어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격을 가지고 저기 있는 그 나장원의 명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나장원의 명. 저기로 할까요? 자, 갑자. 갑자을해. 그 다음에 신미. 그 다음에 무자. 자, 신일간입니다. 신일간이 해월에 났어요. 해월에 났습니다. 이 해는 안에 이 정기가 임수예요. 그렇죠? 임수죠? 임수. 그래서 금생수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무슨 격? 상관격이죠.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그리고 나서 상관격이고 여기에 갑과 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올랐어요? 이게 재죠. 재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을 보니까는 이게 해하고 미하고 목국을 이뤄요. 해, 목국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왜 대위, 화상위제라고 했잖아요. 상관이 변해요. 상관이 변해가지고 이 화는 기운을 뺀다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상관이 변해서 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임수 와가지고 수생목해서 상관이 재를 생해줘서 격을 이뤘거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한 게 있다. 그거는 여기서 당연하고 그거는 당연하고 해미 자체가 목국을 이룬다고요. 이거는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을 가지고 제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수가 변해서 목이 된 거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생해주는 거하고 그 자체가 바뀌어서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대위숙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생목하게 되면 이런 거보다도 수가 변해서 목으로 바뀌어서 아예 목인 것처럼 수가 행동을 하는 게 이 상관용제 중에서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어떤 거냐게 더 있냐면은 여기 이제 화상위제라고 합시다. 위제. 이거는 이제 합을 해가지고 합을 해서 회를 해가지고 회가 회미 했죠. 미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목국을 이루어서 상관생제의 형태를 띈 거고 이것도 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귀한 게 뭐 있냐면은 이게 변화해가지고 화지 생제를 하게 되면은 변해가지고 재가 되면은 더욱 유정하다고 했는데 이 케이스가 더욱 유정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동금이잖아요. 동금이에요. 동금이면은 금은 물을 더 차갑게 만들어요. 동금은 더욱 더 차가워요. 수 옆에 금이 붙어 있으면 금은 금생수 하기 때문에 수를 더욱 더 차갑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고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동수는 불능,
할 수 없어요. 생목. 동수는 목을 생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차가운 물은 목을 생해주지를 못해. 그런데 지금 이 보세요. 이 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금하고 해수만 보이면은 금, 이게 동금이잖아요. 동금. 이러면은 얘는 이 차가운 물이죠. 더욱 차가운 물이죠. 금이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목을 생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유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동수가 목을 생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 자체가 옆에 있는 미하고 합쳐가지고 목으로 변해. 생해줄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동수라고 하는 동수가 목을 생해준다는 이런 케이스를 건너뛰게 된다고요. 이 케이스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더욱 유정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목을 생해주지 못하는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합을 해가지고 아예 뭐 동수라는 것을 적용할 필요 없이 바로 쟤를 생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수, 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목으로 이렇게 변하게 연결을 하는 게 이제 합을 통해서 연결을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대, 이렇게 해서 부대, 생. 수를 이렇게 해서 자연히 목이 되면은 생 자체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동수불능 생목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귀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전원이 된 거예요. 전원은 이 사람이 지금 나장원의 명이잖아요. 나장원이라면은 장원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에 장원급제를 한 사람의 명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그렇게 급제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급제가 됐다. 그래서 단순히 생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합을 통해서 삼합을 통해서 회를 통해서 그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생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동수기 때문에 목을 생할 수가 없는데 그 조후와 관련된 그 약점조차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명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명 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흰 일간이 화가 안 보여요. 관이 없어. 그런데 시주에 무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무자가 나오면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약간 예전에 맛보기를 한번 보신 거는 같은데 이게 이러면 이제 무슨 격이죠? 이게 뭐에 무슨 격에 해당할 수가 있냐면은 조양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양격 이렇게 쓰는 건지 조양격. 그러니까 특수격국 중에 조양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양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무토가 병화를 가지고 와요. 병화. 그러니까 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자수가 특별하게 자사특합해가지고 사를 가지고 오고 사중의 병화를 꺼내서 신의 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조양한다는 거예요. 조양. 이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가리키는 거고 이 조양을 하는 주체가 뭐냐면은 이 무토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조양격으로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만약에 천간에 목이 나오게 되면 조양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은 이 무토를 치기 때문에 무토가 격분을 한다고 해서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격은 조양격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목 때문에 조양격은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상관용제로 끝나는 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합을 해서 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격으로 상관용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상관용제의 하나의 케이스만 더 하고 끝내죠. 일반적인 상관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상관용제 하는데 상관이 변해가지고 국을 이뤄가지고 변해서 제가 된 케이스, 그게 아주 귀해진다는 것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상관용제에 제와 상이 유정한 경우를 보죠. 제가 제목을 제와 상이 유정한 경우, 이 유정하다고 하는 건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선 유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제와 상이 유정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아까 그 화상 위제하고 화상 상관이 변해가지고 제가 된 케이스 있었죠. 화상 위제하고와 더불어서 그 수기를 불상상하했습니다. 상하를 구분할 수가 없다. 상하를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이 화상 위제라고 하는 거하고 제상 유정하고는 거의 똑같이 수기가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관 생제에 비해서. 생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수기가 더욱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정한 케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진용도의 명이 있는데 그걸 직접 한번 보시죠. 그 케이스를 보고 이해를 해보시죠. 자, 김효년, 정축월, 병인, 병인일, 경인, 경인시. 자, 병화, 일간이 축월에 났습니다. 축월에 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생토하죠. 음량이 다르죠. 전기만 보는 거예요. 기토가 나왔기 때문에. 자, 기토 자체가 이게 비한 상관이죠. 상관격이죠. 상관격이고 여기에 경금이 재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생재예요. 그 다음에 정화는 뭡니까? 정화는 겁재예요. 상관을 쓰는데 겁재가 옆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고요. 그리고 이 지지도 충분히 이 일간을 받쳐주고 있고 일간이 아주 힘이 세. 그러니까 상관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유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격을 이루는 상관과 격을 격의 바탕이 되는 상관과 격을 성격을 시키는 재, 이것 때문에 성격이 되는 거잖아. 이게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이걸 상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격을 이루는 글자. 이게 월지에서 같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월지, 강한 기운을 가지는 월지에서 상관과 재가 같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다른 격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게 뭐냐면은 그 격과 관련된 것들이 이 원령에서 모두 투해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게 격이 커지고 귀해져요. 이게 일간도 만약에 여기서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과 용신이 같이 월지에 뿌리를 갖는다. 이것을 이제 특별히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상태를 이제 유정하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간 빼고 일간이 아니라 일간 이외의 나머지 상관이라고 하는 것과 격을 이루는 상신, 재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서 같이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유정하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마치 아까처럼 이 월지의 글자하고 옆에 있는 글자가 회를 해가지고 삼합을 해가지고 이 생재가 되는 케이스 그게 아주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같이 뛰어난 거예요. 같이. 이것도 아주 귀하다. 상관생계 중에서 이런 포맷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상관생계보다도 뛰어나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관생제까지 하겠습니다. 상관생제에서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상관생제는 상관이 제로 변한 경우, 그래서 상관은 원래 관을 치는 건데 관을 생해주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 상관이 이제 흉에서 길로 바뀐 형태, 그래서 이 격국 자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한 것은 상관이 제로 바로 변해서 생해주는 케이스가 아니라 삼합을 통해서 바로 변해서 생해줄 때가 훨씬 더 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귀한 케이스는, 더 뛰어난 케이스는 같은 월지에서 상관과 격을 이루는 재가 뿌리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귀한 격이 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관 폐인 그리고 상관 대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니다.